대한민국은 현재 날이 갈수록 국력과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외신들의 찬사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대표 통신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2021년 혁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세계 1위에 올랐는데요. 이를 접한 세계인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혁신지수에서 대한민국이 90.49를 획득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에 2위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초반의 방역 성공과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활동으로 올해 다시 정상을 탈환한 것이죠. 이런 한국의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일본과 중국은 망연자실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2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더 하락한 16위에 랭크되었죠. 결국 전 세계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활동을 지속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을 극찬하기 바쁜 상황인데 일본은 한국의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연일 부정적인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일일 평균 수출액이 10년 만에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일본 언론들은 왜곡하거나 축소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문제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해 상식 밖의 오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왜곡 보도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정작 미국 정부 및 세계적 외교 방향과 국제 질서 등 객관적인 분석은 보도하지 않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한미동맹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를 연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비판을 입으로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미국이 동맹 1순위에 항상 한국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미국 최대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향후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맹 국가들을 앞세우며 외교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전대미문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 등 동맹국들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객관적인 지표로 검증된 민주주의 모범 국가들과 함께 긴밀한 동행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지표에서 항상 최고 위치에 있는 한국과 뉴질랜드가 순위에 오를 거라는 전망을 했죠. 미국의 이 같은 행보와 더불어 영국은 G7에 한국을 포함하는 구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처럼 한국에 익숙한 동맹국 외에 다른 나라가 일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자 매체인 예루살렘 포스트가 칼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누구랑 먼저 통화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할 뿐 그가 어떤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한국 깎아내리기에 흔들리지 않고 바이든 정부의 한국 동맹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상황을 일본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사이판 정부와 멕시코까지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과의 동맹 구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은 점점 일본을 사면 초과에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외신들은 미국령 사이판 정부가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한국과 약속했던 트래블 버블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로 코로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 사이판 정부가 당연히 한국과의 트래블 버블을 당장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인데요. 그런데 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사이판 정부는 한국과의 트래블 버블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이판 정부가 한국 정부의 모범적인 방역 대처를 여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사이판 정부가 한국의 보건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에도 트래블 버블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이판은 부실한 방역 대처로 끊임없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멀리하면서도 한국과는 협력하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도 일본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매체인 엘 헤랄도 데 멕시코는 한국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언급했는데요. 멕시코 언론은 이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특집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스터 선샤인을 멕시코 국민들이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드라마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내 이 드라마가 일제강점기와 조선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일제 침략 당시의 몇 가지 사건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는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일본 정부는 연일 이스라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라도 하듯 한국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며 초지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현재 일본 정부는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이스라엘의 매체인 이스라엘 뉴스투데이와 일본의 야후 재팬에서는 이스라엘 총리가 일본 총리와의 전화회담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7월 초에 맺은 백신 스와프 협정을 두고 서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신 스와프를 일본이 아닌 한국과 체결하며 일본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해서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일본에 협조적이지 않은 데에는 역사적 사실도 작용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탄압당했듯이 이스라엘은 나치 독일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일본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독일이나 일본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으로 백신 확보가 시급한 일본보다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단지 일본은 싫고 한국이 더 좋아서 백신을 한국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소중한 백신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이 한국에게 준 백신은 70만회 분의 화이자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소중한 백신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이 속도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백신을 공급하려던 팔레스타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백신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하고 접종할 능력이 없어 백신을 거절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짓밟으려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일본도 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하루 100만회 접종에 성공했다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상식 밖의 일본의 상황을 보면 백신을 낭비할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아날로그에 집착하던 일본은 소중한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죠. 반면 한국은 뛰어난 인프라와 백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가게에만 가도 어플을 활용하고 병원에서도 스마트폰 기기로 업무를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특히 디지털 업무 처리 능력은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앱을 이용한 동선 분석으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앱을 이용해 병원에 있는 백신 잔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지도 종이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거의 인격 모독의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백신 스와프 대상을 한국으로 정한 것이죠. 그 어느 제3국에 보더라도 한국에 백신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백신을 생산하는 능력도 뛰어난데요.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은 미국과 백신 위탁 생산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번 백신 스와프가 화이자 백신을 제공하고 새 백신을 공급받으려는 점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다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는 왜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받고 새 백신을 주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백신의 유통기한을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끝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일본과는 멀어지고 한국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확실해졌습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